그런 걸 학생이 하고 있더라고요. 순진한 일인 거죠.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있어. 대단한 일이 많습니다. 이제 그 학원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꽤나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기 이 학원이 운영되는 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걱정 마시죠. 네. 숙제해온 거 네. 풀이해 보시죠. 그 예원이가 얘기한 334번은 뭐 안 봐도 내가 봤을 때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이거 찍어? 어? 뭐야 너 지금 잠깐 있어. 이상하게. 내가 이 분산이 뭔가 이상하게 나네. 오 알겠습니다. 확인할 가치가 생겼네요. 수연이는 펄스로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홀수 프로라고. 아닌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분산이 95가 알겠습니다. 그냥 334 같이 한번 해봅시다. 334 알겠죠? 334 y 10분의 1x 마이너스 15 15. 뭐 집어넣는 얘기니까 이 y는 바로 쓸게요. 10분의 1의 2x 그죠?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0.5다. 여기서 좀 얘기가 이상해지긴 하네요. 왠지 느낌이 1.5가 아닌가라는 약간 좀 상황을 좀 듣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1.5가 되게 깔끔해질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15가 되면 상황이 이상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럼 나와요. 넘기면은 10분의 1 2x 아주 문제 없네요. 15.5인가요? 평균은 그러네. 평균은 155. 145 아니에요? 145입니까? 왜죠? 그래요. 선생님이 마음이 급했군요. 145. 그리고 답이 있는데 분산이 안 나온다고? 가보시죠. 뭐 이 y 제곱은 이게 전개하고 했죠, 그렇죠? 100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벌써부터 얘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곱에 2배 하면요 2분의 3도 마이너스 3x 플러스 225가 되겠습니다. 뭐야 뺐어. 쌤이 저거 이해됩니까? 이 y 제곱이 되잖아, 그렇지? y 제곱이 이거 제곱하는 얘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얼마다? 근데 이렇게 풀 필요 없구나. 는 0.7입니다. 요것도 이해는 됩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네요. 왜냐면은 이 y와 잠깐만, 이 y가 마이너스 0.5고 이 y 제곱이 0.7이면 요걸 풀어도 되는데 알겠죠? 요거 좀 오반 것 같고 얘 두 가지 뭘 구하는 얘기야? 분산을 구하는 얘기겠죠. 그죠? y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0.7에서 평균의 제곱 0.5를 제곱하면 0.25죠. 그죠? 되었습니까? 빼면 0. 이거 얼마냐? 45인가요? 맞나요? 그쵸? 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얘가 구하라는 vx를 구하기 위해서 vy가 0.45니까 그죠? vy가 지금 10분의 1 x 마이너스 15인 건데 얘가 0.45라는 거니까 그죠?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날라가고 그렇죠? 밖으로 나오면 100분의 1 vx가 되겠죠. 제곱을 나오는 거니까 0.45입니다. 그래서 x의 분산은 45가 되겠다. 이렇게 답이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혹시 어떻게 풀어서 답이 안 나왔을까요? 내가 좀 진행해볼게요. 나랑 다르게 일단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풀이죠. 왜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x의 분산을 구하려면 이 y와 y의 제곱의 평균 준 건요. 얘 둘 가지고 분산 구하러 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식을 들어가지 말고 알겠죠? 선생님 근데 저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걸 알려드리긴 했죠. 이렇게 진행했다고 답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혹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더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원이 어떻게 한 거니? 그냥 적은 게 무슨 말일까요? 뭐 하여튼 내용 자체 진행 자체가 틀렸다. 실수를 하는 게보다는 진행 자체가 뭐 그렇습니다. 답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는 336 같이 해볼게요. 훌쩍 이거 뭐 문제 몇 개 없으니까 알죠? 보시죠. 수연이 같이 봐봐. 자 1부터 5까지 있는 서랍이 있고요. 두 개를 선택할 때 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하자. 평균 구해라 그런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성훈아 표만 잘 만들면 되겠네. 그치? 1부터 5까지 뭐 서랍권 필요도 없죠. 1부터 5까지 두 개 선택할 때 작은 수를 x를 하자. 자, x가 될 수 있는 게 성훈아 뭐냐? 1, 또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죠? 전체 경우 수는요 52가 되겠죠. 그죠? 5개 중에 2개 택할 때 전체는 11이에요. 10. 그죠? 얘는 4가 제일 쉽죠. 4가 작은 수가 되려면 4, 5 이렇게 두 개 뽑아야지. 10분의 1. 됐어요? 3이 작은 수가 되려면 3, 4 아니면 3, 5 두 개죠. 10분의 2. 2가 작은 수가 되려면 2, 3, 2, 4, 2, 5 세 가지. 얘 네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해결되면 평균하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3, 3, 9, 50, 3, 4. 뭐 짝수도 풀다가 막히면 질문하세요. 네. 풀기는 답을 모른다. 답이 없다. 알겠습니다. 선정 이상한 것 같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진 않았네요. 3, 3 보시죠. 자, 이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고 맨 앞에서부터 1, 2, 3, 4, 5를 부여한다. 그냥 뭐 5명을 그냥 1, 2, 3, 4, 5를 뿌렸다 이거는 5팩이네 5팩 그쵸? 그런 상태에서 3명의 남학생에게 부여된 번호 중 두 번째로 큰 수의 번호를 x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표만 잘 하면 되겠네요. 가봅시다. 그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이 남학생이 5명, 3명 A, B, C라 치고요. 여학생이 2명 있습니다. 이렇게 5명한테 그죠? 1부터 5까지 숫자 카드를 한 개씩 주거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이 1, 2, 3, 4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5팩. 그죠? 1, 2, 3, 4는 나열하면 되죠, 여기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때 요 3명이 받는 두 번째 큰 수. x가 제명인 거죠. 그죠? 얘들도 뭘 받겠지만, 뭐 그건 중요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네요. 시연아, 가능한 x가 얼마부터 가능하지? 2, 3, 4, 5는 안 되겠군요. 요만 가능하겠네. 합계 1. 맞나? P.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전체는 이제 5팩으로, 잠깐 근데 5팩으로 해도 되는데, 잠시만요. 어차피, 쉽게 말해서, 특정 남학생이 뭐 정해져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명이 그냥 가져가는 숫자만 정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쌤이 지금 원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원래 이 문제 주어진 상황은 5팩 상황인데, 알겠죠? 이걸 굳이 그렇게 안 보고, 어쨌든 5팩은 5팩인데 우리가 확률 구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이 3명 중에서 그냥 누가 뭘 가져가는 건 사실 중요하진 않잖아. 지금 얘가 조건 자체가, 그렇죠? 결국 얘가 이 3명이 카드 3개를 가져갔을 텐데, 그 중에 두 번째 큰 수가 그냥 얘네들이 나오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5개의 숫자를 그냥 얘네들이 3개를 가져가긴 할 거 아니야. 그럼 얘 둘이 뭘 가져가도 그건 중요하진 않잖아요. 지금 내가 푸는 조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5개 중에서 전체를 3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푸는 거야. 지금 남은 2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얘들 주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그건 확률로 따지면 1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알겠습니까? 전체를 예로 잡고 예를 들어서 x가 2인 경우 가볼게요. x가 2인 경우 가보면 여기 어쨌든 2가 두 번째로 큰 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5개 중에 3개를 선택할 때 분해. 그죠? 여기서 두 번째 큰 수가 2이려면 2랑 1은 무조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죠? 그러면 한 개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1, 2 빼고요. 3개 중에 한 개 선택. 요거 10분의 3일 거야. 알겠죠? 요렇게 해도 가능한 거 이해됐습니까? 쌤이 이렇게 문제 풀진 않을 건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죠. 알겠죠? 근데 왜냐면 왜 이렇게 굳이 지금은 풀지 않냐면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매칭시켜 볼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 말한 거는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문제에서 원래 이제 1년을 나이를 한 다음에 뭐 그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헷갈릴까봐. 근데 주어진 조건만 기준한다면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죠. 이 확률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적어놓은 상태에서 x가 2일 확률은 어떻게 풀는지 이해되겠죠?
얘가 얘기한 대로 한 건 아니야. 왜? 나열하지 않았잖아. 얘는 나열했는데. 그쵸? 그럼 얘가 얘기한 대로 가볼게요. 자, 얘가 얘기한 거 하면 전체는 5팩이죠. 괜찮습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벌써 오는 거야? 집중해. 5팩에서 얘가 어쨌든 2와 2를 가져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랬습니까? 그럼 여기 남아있는 3개 중에 한 개는 선택을 해야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 3이 왔고 분리가 돼서 4, 5는 여기 있는 거야. 됐어요? 내가 전체를 나열로 잡았으면 이 3명을 나열을 해야 되고요. 요 2개도 나열을 해야 되는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면 봐봐. 여기서 5, 4, 3, 2, 1에 3, 1 날라가고 5, 4에서 2 날라가면 10분의 3이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똑같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의 진행을 요구했으나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어차피 남자가 가져간 카드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누구한테 나열됐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겠죠? 그렇다면 굳이 나열을 할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얘기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열하지 않는 얘기도 잘 전달된 것 같으니 두 번째는 그냥 풀면 완전 쉽죠. 결론적으로 봐봐. 5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남자가 3개를 가져갈 때 두 번째 큰 수가 3이 될 확률을 구해라로 풀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10분의 53분의 11개 53분의 그죠? 3이 두 번째로 풀려면 3은 하나 있어야 되고요. 1, 2 중에 1개, 4, 5 중에 1개 뽑으면 되겠죠. 2시, 2시입니다. 확실히 쉽죠? 이렇게. 끝, 그죠? 마지막으로 53분의 4가 두 번째로 풀려면 4, 5는 가져가고요. 남아있는 1, 2, 3 중에 1개 뽑아야 돼. 30. 그럼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전체 합도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혹시 수현이 너가 만든 표가 쌤이랑 똑같니?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구해볼게요. 10분의 평균입니다. 10분의 3이었죠. 6 더하기 3, 4, 12 더하기 4, 3, 10입니다. 10분의 30 평균은 3이 나와 3 그쵸? 3을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답은 1 잘 나오네요. 그죠? 수현이 뭐가 문제였던 거지? 그냥 답이. 답지 답이 잘못됐다고? 선지 없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분의 5인가가 답이었는데요. 오케이. 답은 맞네요. 답지에 답지가 잘못됐다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야, 밥 먹고 좀 하자. 요씨, 그치? 굶어, 씨! 도대체 옆으로 의자 놓고 그랬으면 보이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뒤로 가면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 문제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뭔가 그죠?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틀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중반 후반부로 가면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출이나 어려운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보는요 41번 341번 가보겠습니다 3, 4, 1입니다 3, 4, 1입니다 보시죠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붉은 공 1개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2개 붉은 공이 B죠 레드가 2개 있습니다 A에서 1개, B에서 2개,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흰공 개수를 X라 하자 표 만들어라 341번입니다 진행해 보시죠 X가 있고요 흰공이 나올 수 있는 몇 개부터 가능하죠? 빵개죠? 1개, 2개, 3개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전체 개월수는 3C1 곱하기 3C2가 되겠네 4C2가 되겠네 4C 그죠? 그 다음 12 6, 30 3C1 4C2 아닙니까? A에서 1개를 뽑고 B에서 2개를 뽑을 때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3개 중에 1개 선택하고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이 말이면 전체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분해 요거 계산하면 아마 얘가 6이니까 18개 되겠네 18분의 있을 것이고 그죠?
쉬운 거부터 할까요? 흰공이 빵 개일 경우의 수는요 1실 곱하기 2C이라서 알겠죠? 한 가지 알겠습니까? 그죠? 흰게 빵 개려면 다 빨간 붉은 거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세 개가 쉽죠? 흰공이 세 개 나오려면요 저기서 흰공 뽑는 경우에서 2C1 흰공 두 개니까 화이트 두 개 그죠? 2C1 곱하기 2C2 두 가지죠 이해이 됩니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만 좀 정확히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처리하려면 잠깐만요 뭐든 손이 좀 가네요 알겠죠? 그냥 얘기합시다 PX가 1일 경우 하시죠 PX가 1일 지금 상자 A랑 상자 B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케이스 분류 좀 해야죠 알겠죠? 흰공 한 개가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는 레드 두 개를 뽑는 케이스와 그죠? 아니면 두 번째 여기가 레드를 뽑고 여기 레드 한 개랑 흰공 한 개 뽑는 케이스 두 가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흰공이 한 개 나온 경우 그죠? 요거는 되게 분리해서 풀어야지 그럼 얘인 경우에서는요 2C1 곱하기 2C입니다 두 가지 얘인 경우에서는요 1C1 곱하기 2C1 곱하기 2C1이네요 네 가지 6가지가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9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됐어요? 수연 알겠니? 도대체 무슨 뭐 해도 뭐 안 해도 뭐 이해 안 돼? 그냥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아니 본인이 잘못하면 모르면 어떻게 해? 너 왜 나왔는데? 8. 뭐라고? 18분의 8? 내가 보면 나는 6인데 그러니까. 넌 8이라고? 10을 비교해 뭐 어디 있어 8 보는 거 이 3분의 2는 뭐야? 흥이 뭐야 지금? 아니 여기 앞에 있는 3분의 2와 3분의 1은 뭐야 도대체? 이거는 A이네 이것도 A고 이 뭐 한 건데? 이 뭐로 쓰냐? A에서 하나. A에서. 좀 차렸고 이게 이상한데? B에 다 뽑은 거잖아 이 C이잖아 빨간 거 두고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지금 네가 봐봐 나처럼 빨간색을 정확히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상해지는 거잖아 넌 흰 것만 써놨잖아 지금 쓰는 거네 그죠? 그쪽이 2가 아니라 2C2잖아 2C1이었잖아 지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확률로 했으면 상관없죠 확률로 했으면요 저기서 뭐가 다 숫자가 뭐가 달라 X가 0인 게 달라 1인 게 달라 2인 게 달라 다 다르다고?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 확률에서 잘못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야 다 다르다고? PX가 0인 확률부터 갈까? 확률로 가도 어차피 여기서 뽑는 건 경우의 수 관점인 거야 얘는 어차피 한 개 뽑는 게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 봐봐 이쪽 어떻게 돼 있어 확률로 가면 지금 수현이가 앞에 거 확률로 갖고 확률 뽑는 거지 뒤에 거 경우의 수라고 사했어 뭐 그렇게 하면 돼 확률로 가볼게 봐봐 X가 0이라는 건 흰 공을 안 뽑는 경우니까 그죠? 그지? 그럼 A에서 흰 공을 안 뽑는 게 이제 빨간 거 뽑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그래서 B에서는 두 개를 뽑는 거야 또 확률로 B에 대한 상황을 짤 때 4C 2분의 1 짜야지 이해돼?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니? B에서 공을 동시에 두 개 꺼내잖아 선생님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게 뭐 얘가 뭐 꺼내야 돼 지금 빵개가 빨간 거 꺼내야 되니까 혹시라도 그거가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 저기서 두 개 꺼낼 때 빨간 거 두 개 꺼내려면 4C 2분의 2C인 거죠 이게 확률로 푸는 거지 알겠습니까? 4개 중에 2개 뽑을 때 빨간 거 2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알겠죠? 요거 하나는 또 수학적 확률이신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저기 나오겠죠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 선생님 저는 확률로 갔습니다 라는 건요 이런 식의 숫자가 적혀있는 게 확률로 간 거지 알겠습니까? 너 혹시 뭐 하였니 여기를? 4분의 1이요? 4분의 2요? 4개 중에 2개다? 그건 이제 공을 한 개 뽑을 때 하는 거죠
곡물 한 개 뽑을 때 빨간색일 확률이 4분의 2죠. 그게 왜 그러냐면 41분의 21이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한 개 뽑을 두 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됐나요? 처음에 한번 헷갈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 97페이지가 또 있습니까? 43, 4, 5가 3, 4, 5, 3, 4, 5입니다. 여기서 봐봐 이게 확률 분포표의 이해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이런 류야 이런 류.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인 풀어줬던 그런 활용 문제에 대한 표 만들기는요 그게 중은 아니고야 알겠죠? 그런 것들은 좀만 이제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려워지는 게 이런 이제 일반화된 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화했다는 게 뭐냐면 이 표를 주긴 하는데 다 문자인 거지. 알겠죠? 뭔가 상황을 줘서 나한테 숫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을 너네가 파악해봐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3, 4, 5 가볼게요. 3, 4, 5입니다. 얘가 뭐라 했냐면 3, 4, 5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적어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박스 위에 있는 말을 쭉 읽으면요 표를 먼저 만들어야지. 이거 다 표 얘기니까 그렇죠? 표를 먼저 만들어 보면 뭐가요? x 여기에 이제 1, 2, 3 쭉 가세요. 10까지 있고요. 10까지 바뀐 여기 P1, P2, P3 뭐 나왔네요. P3 쭉 가서 P10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근데 P2가 아니지 않나요? 왜 아니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P1 더하기 D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알겠죠? 아직 내가 등차가 읽지 않아서 알겠죠? P1부터 P10까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제일 먼저 여기까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P1부터 P10까지 하면 얼마야? 1이가 적어. 그죠? 그럼 문제를 봤더니 자, P1부터 P10까지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등차라는 건 세연이 말대로 이제 D를 더했을 수도 있지만 등차 수열 합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부터 나와야 돼? 등차 합부터 구해야지. 등차 합 구하시죠. 등차 수열을 확보하는 공식 뭐였대요? 뭐 필요하죠? 2분의 초항, 마랑, 항수. 요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P1 플러스 P12 5분의 1이구나. 그죠? 힌트 하나 발견. 자, 이거 등차 수열입니다. 힌트 2개면 게임 끝나는데 일단 한 개 발견한 거죠. 그죠? P1 더하기 P12 5분의 1인 거 발견했습니다. 겠죠? 그래서 A와 D로 정리는 가능할 텐데 A가 P1이겠죠. 일단 내려가 보시죠. 기억. 정답이네요. 기억 참입니다. 등차 중앙의 성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합을 이용한. 니은 보시면 P1이 2분의 9D일 때 자, P1이 2분의 9D라는 거. 그죠? 무슨 말이야? 얘라는 건 얘를 다 확정이잖아. 그렇죠? 그죠? 우리가 등차 수열 힌트 몇 개 필요해? 2개. 그죠? 한 개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니은에서 한 개 더 준 거야. 이거는 이제 초항과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적용하겠습니다. P1 2분의 9D면요. 저 집어넣어 볼게요. P1 2분의 9D 더하기 P10은요? P10은 뭐지? P1 더하기 9D일 거 아니에요? 여기 돼요? 그죠? 여기 P10 첫 번째 안에서 9D 더한 게 10번째일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그쵸? 그때 뭐 P1이 2분의 9D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가 2분의 9D 넣어버리면 2분의 9D 더하기 2분의 9D는 9D 9D 더하기 9D는 18D가 5분의 1이다. D는 9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니은에서 준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했더니 D가 나와버렸습니다. 알겠죠? D가 얘고요. P1은 그러면 이 수열의 초항이겠죠? 초항은 2분의 9 곱하기 90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거 얘기했네요. X가 3 이상일 확률이 9분의 8이냐 그랬습니다. X가 3 이상 확률 이만큼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요걸 다 더하는 것보다는 P1, P2를 더해서 1에서 빼면 되겠죠. 그죠? P1과 P2를 구해보면 P1이 20분의 1이고요. P2는요. 여기다가 D를 더한 거니까 거의 20분의 1 더하기 그냥 쓸게요. 90분의 1입니다. 그죠? 얘 둘을 더하면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20분의 2, 10분의 1 더하기 90분의 1. 나 지금 P1 더하기 P2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산수 문제입니다. 이거 90분의 얼마입니까? 10. 9분의 1이니까. 그러네. 나머지 합이 9분의 8이겠네요. 니은은 참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디귿 가시죠. 평균을 구해라. 자, 지금 우리가 이건 뭐 요 힌트는 니은에 해당되는 힌트니까 그죠? 요거를 적용할 수는 없고 다시 처음 돌아서 이 요 힌트는 이제 이 문제 자체에 적용되는 힌트니까 힌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평균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자, 평균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P1 플러스 P12 5분의 1은 써먹어야 될 거예요. 자, 이 평균은 어떻게 돼? P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더하기 이거 어렵겠네요. 10P10의 합의 평균이죠. 이해했습니까? 그죠? 요 놈이 지금 거기 있는 그런 더러운 식과 똑같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요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행을 좀 해볼게요. 지금 얘를 풀려면 우리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잘 봐봐. 여기 규칙 보여 안 보여? 이거 완전 수열 문제네. 규칙 보여? 요 1P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더하기 그죠? 규칙 보이죠? 규칙이 보이는 합이 나왔어. 뭘 이용해야 돼? 규칙이 있는 합을 구해야 돼. 우리는 뭘 이용하죠? 근데? 시그마죠. 알겠죠? 얘를 어떻게 구하지를 생각할 때 시그마로 풀어야 되겠구나 판단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시그마로 풀려면 제일 먼저 K번째 항부터 구해야죠. K번째 항이 뭔데? KPK가 K번째 항이네요. 됐습니까? 얘가 말한 평균이라는 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PK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에 있는 저런 규칙적인 포인트들, 규칙적인 표현들을 시그마로 정리를 원하는 문제가 나온 거지. 알겠죠? 뒤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옛날 평가에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 PK를 우리가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알겠죠? 자, PK를 정리하려면 저 식을 이용해야죠. 문제에서 P1을 쓰게 허락을 했으니까. 알겠죠? 자, 봐봐. 자, P1 플러스 P12 5분의 1이야. 그죠? 내가 요거를 초항과 공차로 다시 표현할게요. P1 더하기 얘가 P1 더하기 9D 아니? 5분의 1이잖아.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9D는 마이너스 2P1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P1을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럼 D를 P로 표현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D는 뭐가 돼? 마이너스 9분의 2P1 이거 문제 어렵다. 45분의 1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했습니까? 그죠? 얘가 D야. 오케이?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게요. Pn. 헷갈리니까 차근차근 그 원형의 공식대로 갈게요. P1 더하기 N-1D가 이 수열의 일반항 맞죠? 그죠? 산수하겠습니다. P1 더하기 D가 뭐였냐면 얘야. 마이너스 9분의 2P1 더하기 45분의 1에 N-1 이랬습니까? 이게 여기다 쓰니까 식이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냥 그거 쓸게요. 잠깐 다시. 요거 전개하면 Pn 플러스 P1 마이너스 D 맞잖아. 그쵸? 맞습니까? 요거로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9분의 2P1 사수 어렵다. 더하기 45분의 1 N 더하기 P1에서 얘를 빼면 P1에서 D를 뺀 거니까 사수 내각형을 빼면은 9분의 11P1 마이너스 45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PN이야 지금. 됐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어떻게 하려고? 여기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N 대신 K로 바꿔서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K 곱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2 P1 더하기 45분의 1에 K제곱 더하기 9분의 11 P1 마이너스 45분의 1에 K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산수하면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9분의 2P1 어려운 문제네. 45분의 1 곱하기 K제곱 공식 쓰면요 6분의
11 둘을 더한 거 플러스 요거 그대로 쓰시고 곱하기 2분의 11 정리해서 그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시간 알겠니? 아 들어온 문제인데요. 정리점이 이게 뭐 산수가 길어지니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결론은 이거야. 지금 PN이 등차인데 힌트를 줬어.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보면 얘를 이제 우리가 초항을 지금 A를 안 쓰고 P1을 쓰고 있으니까 쌤 있는 거야. 공차가 되지 않았죠? 그럼 이게 P1, D의 관계식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D, 는하고 정리하면 P1으로 세팅할 수 있을 것이고 P1은하고 정리하면 D로 세팅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문자 한 개 물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걸로 식정을 잘해서 이거 Pn의 일반항을 구하라 되겠죠? 왜? 얘가 말하는 그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 구하는 식이 곱해서 다 더한 건데 그걸 상수할 수가 없고요. 알겠죠? 곱해서 다 더한 게 결국 뭐냐면 K 곱하기 PK를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한 거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기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 일반항을 잡아와서 K를 곱한 다음에 시그마 공식. 알겠습니까? 지금 길어지는 그런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은 아마 거의 뭐 최소 중킬 킬 정도 될 만한 난이도 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그마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이제 노가다 떼야죠. 다 A를 바꿔가지고 10번의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한 식을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P1, 얘가 너가 P1 플러스 D잖아. 그치? 나중에 등차니까 규칙 있지 않을까? 아니지. 곱하면 등차가 안 되죠. 그죠? 여기다가 1을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했으니까. 그치? 확률들만 더하는 게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했니? 평균을 구하려면 봐봐. 여기다가는 1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하잖아. 맞아요. 그치? 그 결과는 등차가 아니죠. 그래서 등차 성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게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등차수의 성질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하겠죠. 이 식으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한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347번. 여러분 숙제로 얘기하면 3, 4, 7도 마찬가지예요. 예원아, 괜찮아봐. 요거 하나 풀고 이제 쳤다가 이제 2항 분포로 넘어갑시다. 2항 분포랑 오늘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살리고. 나 쉬는 시간에 학교 좀 갔다 와볼게요. 아, 네, 왜요?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 내가 끌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따 보시죠. 3, 4, 7입니다. 3, 4, 7 가볼게요. 자, 3, 4, 7 보시면 표는 따로 써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밀고 가볼게요. 자, 3, 4, 7 보시면 완전 산수 문제야. X, Y가 다음과 같다라고 봤어. 상호 체크하셨습니까? X, Y 표 봤죠? 그죠? 그럴 때 Vx가 5분의 31일 때 Vy를 구해라. 그러면 Vx라는 힌트를 통해서 Vy의 어떤 결과를 잡아내라 이 말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이거 완전 산수 문제죠. 자, Vx가 5분의 31이라는 힌트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X에 대한 표를 봐야 되겠죠? X의 표를 보시면 봐봐. 확률이 5개인데 A 2개, B 2개, C 1개입니다. 힌트 정리해야 될 거야. 첫 번째 어떤 힌트?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이다 라는 챙겨보시고 그렇죠? 됐습니까? 두 번째 평균부터 구해야죠. 분산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평균을 구하면 봐봐. A 더하기 3A 더하기 5C 더하기 7B 더하기 9A일 거 아니에요. 상황이 되죠? 그죠? X의 평균. 그러면 A랑 9A 더하면 10A 더하기 3B랑 7B 더하면 10B 더하기 5C. 얘 뭐 적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야, 이거 5를 묶인다. 2A 더하기 2B 더하기 C네. 이거 5네 5. 평균을 구할 수가 있네. 그쵸? 상황 됐습니까? 이 식이 여기 들어있네. 그죠? 자, 세 번째 제곱의 평균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곱 평균.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야 돼. 자, 제곱의 평균 구하면요. 1A 더하기 9B 내가 써볼게. 25C 더하기 49B 더하기 81A입니다. 하하 90A 더하기 82A 아니? 82? 아 80, 땡큐.
82의 2 더하기 어떻게 돼요? 58 58b 25 25c. 이건 뭘 할 게 없네요. 그죠? 이거 묻기도 애매한데요. 그 다음요. 분산 구합시다. 네 번째 분산. 분산. 나와 있죠. 구해야지 일단. 얘한테서 야 나와 있는 것은 문제 어떻게 풀라고? 내가 구한 거랑 나와 있는 거랑 매칭을 시켜야지. 빼기. 평균의 제곱. 얘가 5분의 31이라는 거죠. 상했습니까? 정리하면 82a 더하기 58b 더하기 25c가 이거 5분의 25면은 5분의 125 5분의 어떻게 되냐? 5분의 125에다가 30을 더한 거잖아. 156? 되겠네. 그쵸? 됐습니까? 사실 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마시죠. 자, 이제 y로 갑니다. 아, 이 밑에 표가 잘못되어 있네요. 여러분, 밑에 표가 그 왼쪽 위에 x가 아니라 y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밑에 평균은 y는 y가 돼 있는데 표가 x고 밑에도 x로 돼 있네. 밑에 게 y입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밑에 표 보면 여기 밑에 x가 돼 있잖아. 이게 아니지. y지, y. 네,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밑에 게 y에 대한 표현도 아니야. 그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게 밑에 p, y는 y로 있잖아요. y에 대한 식이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y에서는요, 확률의 합이 1인 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올 거니까, 패스. 바로 평균 구하죠. 자, 2번, 여기서 1번, 평균, 이 y를 구할게요. 이 y는 잘 봐봐. 1이랑 밑에 거 곱하고, 3이랑 b 곱하고, 5랑 이 2를 잘 봐야 돼. 다 쓰면 오래 걸리니까. 곱했을 때, 봐봐요. 얘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저 식이랑 똑같은 식이 10a 더하기 10b 더하기 50은 똑같이 나올 거고, 그죠? y에만 개입된 식이 뭐냐면 1이랑 20분의 1이 더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랑 마이너스 10분을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저기 뒤에 9랑 20분을 더한 거, 20분의 9가 튀어나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즉 위의 표랑 비교해서 보면 여기 x의 평균에다가 이런 식만 추가가 되는 거겠지라는 게 비교가 돼야 되겠죠? 세팅이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산술에 보면 x의 평균 아니까 5에다가 얘 둘 더한 게 2분의 1. 2분의 뭐야? 떨어지네. 얘도 평균이 5네. 그죠? 특이하게 y의 평균은 똑같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경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y의 제곱의 평균은 잘 보세요. 그죠? 그럼 똑같이 제곱하고 곱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곱해서 곱해진 식에 x 제곱의 평균은 똑같이 튀어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갔어? 제곱의 평균. 얘는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이랬어요? 얘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오케이? 우리 얘가 얼마인지 압니다. 얘야. 그잖아. 그죠? 즉 제곱의 평균은 분명 얼마인지 알고 있죠? 5분의 156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플러스. 그쵸? 그 다음 평균에서처럼 1의 제곱이랑 20분의 1 곱한 거 20분의 1이 추가가 될 것이고 5의 제곱 25랑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한 거 그죠? 25랑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죠? 그 다음에 9의 제곱 81이랑 20분을 곱한 거 20분의 81 여기까지 됐어? 그죠? y의 제곱의 평균이 이럴 거 아니야 이랬으니까 그럼 답이 나오겠네요. 왜? 얘는 알고 있으니까 더하기 20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산수 너네가 해 2분의 5 더하기 20분의 81 산수 잘하시고 그죠? 그럼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이랬습니까? 수영 체크됐어? 결국 여기서 이런 류의 문제는 요구하는 게 뭐야? 산수야 산수 그냥 알겠죠? 문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계산을 쭉 진행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네. 지금 좀 하십시다. 잠도 좀 깨고 걷다 갑시다. 헐. 잠 다 깼죠? 선생님 이제 윤예원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괜찮아요. 가시죠. 네. 자, 어이구.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빨리 넘어갑시다. 오늘 그 이항 정리와 이항 분포와 밀도 함수까지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확률 밀도함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확률, 평균, 제곱의 평균을 통과한 분산, 표준면적까지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유형은 이항 분포라는 건데 이항 분포라는 건 또 그럽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독립시행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독립시행 이제 공식 같은 거였죠, 그죠? 언제 쓰는 공식이었죠? 같은 짓을 반복할 때,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보통 문제 내는 형식은 n번 시행 중에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런 공식이 있었죠. 알겠습니까? 이항분포가 이제 독립시행과 유사한 상황의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이항분포라는 건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열을 배웠는데 수열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수를 곱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었던 확률 분포표도 종류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뭐 서랍 번호를 가지고 한 적이 있고요. 뭐 그 뭐냐 복권의 당첨 금액으로 표를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상황을 딱 놓고 이런 상황에서 그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걔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 확률 분포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딱 그 상황을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항 분포가 어떤 상황이냐? 일단 첫 번째 독립시행 상황 이래죠. 독립시행이라는 건 같은 것을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매 시행마다 확률이 바뀌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확률 변수 x를 지정하는 요 상태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 상황이 되게 많겠지만 그 중에 그 확률적 상황이 독립시행 상태고요. 거기에 그 독립시행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 x가 지정이 되면 우리는 그 상태의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우리가 쌤이 독립시행 설명할 때도 이 주사위를 설명했는데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이미 이 정도 상황이면 이항 분포인가 알 수 있죠.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지면 뭘 요구하든 간에 매 시행마다 확률이 바뀌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뭐가 돼야 돼? 횟수를 x라 하자. 이러면 이제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지금 독립시행 상황 아닌가? 그죠? 그때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x를 뒀어. 그때 우리는 이 분포를 이항 분포라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평균과 분산만 모르면 다 구해야겠죠. 분산을 구해라. 이런 문제를 좀 대응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우리가 표를 만드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도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x가 있습니다. x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주사 한 개를 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는 몇 번부터? 빵번부터 만날 수도 있죠. 한 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푼 것처럼 표 만들 수 있어. 이 어떻게 구하면 돼? 4번 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거 독립시행이니까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p가 3분의 1 맞죠? 6분의 2. 그죠? 그러면 4번 중에 4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구나. 4번 중에 빵번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요 확률을 구하는 건 독립시행이죠. 4번 중에 빵번, p의 빵승, q의 4제곱. 이래서 오케이? 여기 확률을 구해보면요. 여기 한번 밑에 씁시다. 여기 확률 구하면요. 4번 중에 한 번,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1 세제곱. 이거 이해됐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4번 중에 얘가 2번 나올 확률은요? 4번 중에 2번,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게 됐어요? 이거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확률이 채워지는 게 독립시행 그 이항 분포에 있는 확률이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죠. 됐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평균 구해라 곱해서 다 더하면 되고요. 숫자 더러워집니다. 제곱의 평균 구해라 하면 되고 분산 구하면 되고 다음에 나오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이 4번만 진행한 걸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산수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모가 이미 3의 4제곱이니까 81이란 말이야. 산수를 진행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싹 다 공식이 존재하죠. 평균을 구하는 거와 분산을 구하는 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암기해서 우리는 구할 건데, 근데 이항포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이항포라는 것은 이렇게 독립시행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독립시행이죠.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 x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봐봐, 이미 독립시행 상황이라는 걸 안다면 사실 이런 표를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게, 결국 독립시행이라면 이것만 알면 돼요. 봐봐, 총 4번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항 분포라면 4번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한 번 시행하는 확률이 3분의 1이야 라는 이 두 가지 데이터만 알면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봐봐, 4번을 시행하는 상태에서 야 P는 3분의 1이야, 그때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미 이런 상황인 게 인지가 돼야 돼. 왜? 이항 분포는 말 안 해? 그런 상황을 넣어놓은 단어니까. 알겠죠? 그러면 봐봐, 4번 시행하는 시행 중에서 한 번 확률이 3분의 1인 걸 가지고 이항 분포를 만들었으면 표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x는 0, 1, 2, 3, 4가 될 것이고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로 독립시행을 보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봐봐, 야 총 10번 시행하는 어떤 시행에서 p가 3분의 1이었어. 근데 이 x가 이항 분포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표를 만들 수 있다고. 왜? 이런 상태에서 이항 분포라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가 나오겠죠. 그 x를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야 x가 이항 분포야 라는 건요, 독립시행이 이루어지고 걔가 나오는 횟수가 x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에 내가 확률을 구할 거면 봐봐, 2번 나오는 확률 구할 거야? 10번 중에 2번 얘가 나오는 거니까 10번 중에 2번 3분의 1이 나오고 남은 건 3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항분포는 표를 내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왜? 몇 번 시행했고 한 번 나온 확률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미 표는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그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식을 알려줄 거니까 그걸 외워서 구하는 거죠. 이랬습니까? 다만 이항분포라는 이 멘트 안에 이런 표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항분포는 봐봐, 방금 봤다시피 이항분포는 이런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시행했고 확률이 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했었죠. B라고 표현한 거예요. B가 뭐냐면 이항분포야 소리 알겠죠? X는 이항분포인데 답하고 여기 뭐 써? N 그 다음 P 이렇게만 쓰죠. N이 뭔데? 시행 횟수. P는요? 한 번 시행해서의 확률. 이걸 의미하는 거지. 방금 봤다시피 봐봐, 이것만 나와 있으면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봐봐, 우리가 즉 어떤 x가 bn, p를 따른답니다 라고만 얘기를 들으면 바로 우리는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봐봐, 내가 얘를 만족하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요. x가 당연히 얼마부터 얼마까지겠어요? 얼마부터? 0부터, 여기 빵번 나오는 거부터 한 번 쭉 가서 여기부터 변수를 r을 씁니다. n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이거 이해되겠어요? 이걸 쓸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n, p를 봤을 때 이런 식을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항분포에서 x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n번 중 r번, p가 나오고 나머지는 q가 나와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쓸 리는 없는데 이 표 대신에 얘를 쓰는 거죠. 그 얘가 표인 거야. 알겠죠? bn, p를 딱 쓰면 머릿속에 이게 보여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질문은 어차피 4개밖에 안 합니다. 첫 번째, 확률을 구해라. 자, 여기 질문 첫 번째 질문. px가 r1 확률을 구해라고 되겠어. n번 중 r번, p가 나오고 나머지는 q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독립시행을 푸는 거죠. q는 1 마이너스 q일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뭘 물어봐? 평균을 구해라 그러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식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평균을 직접 구하는 건 불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암기하는 거죠.
요 bn p일 때 평균 관계 혹시 뭐였어? 이거 기억날 텐데. np였죠. np. 얘도 곱한 게 평균이야. 알겠죠? 요거는 암기해서 푸는 거죠. 그때 요 모양을 알아야 돼. 좀 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분산은 더 빡셉니다. 이거 못 구합니다. 알겠죠? 공식이 있죠. 어떻게 구했어? npq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표준편차는 세연아 루트 npq 이렇게 구하는 게 이항분포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예전에 이항분포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가 무슨 상황인지 알고 이것만 외우면 거의 뭐 7, 80%다 풉니다. 알겠죠? 어차피 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한 친구들은 이제 90%까지 풀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항분포에서 정말 잘 내는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체계를 보면 여기 파트 준비 끝내시는 건데 알겠죠? 최근에 평가원 문제에서도 계속 그 어려운 문제를 29번에서 냈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럼 봐봐.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게 이것까지 이해가 90% 먹습니다. 평균을 내가 직접 구한다면 곱해서 더 더하는 거 아니?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걸 내가 식으로 써보면 얘 곱하기 얘를 0부터 n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평균은 r 곱하기 ncr에 p의 r승 q의 n 마이너스 r승을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더한 거야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요 식을 보고 요거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 너네가 이 식을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 식이 써져 있으면 선생님 평균입니다 라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상황이 됐습니까? 이 식이 왜 평균을 의미하는지 알겠냐라는 거야. 그것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건 평균 곱해서 더 더한 거잖아. 평균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잘 봐봐. 이게 뭐겠어? 뭐예요? 이거 뭐야? 뭐 구하는 거야 이거? 이거 평균이라고 하잖아. 뭔 소리야? 이거 평균에 R을 곱해야 되는데 R이 없잖아. 뭐야 이거? 뭐 구한 거야 이거? 1이죠 1. 힌트를 써? 네. 오늘 1이라고 줄 알았잖아. 야 엄마 확률을 다 더했어 이 말 아니? 얘가 R번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이거를 지금 0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거잖아. 이걸 다 보면 없으면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눈이 없으면 70%까지밖에 못 먹는다고. 알겠죠? 이런 눈까지 갖춰져야 이제 90%까지 올라온다고. 알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모양은 잡힐 것 같은데. 이거 뭐고 한 거야? 네? 평균의 제곱이지. 그죠? 그걸 제곱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점수 제곱의 평균. 그죠? 왜? 제곱해서 곱해가지고 다 됐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항포는 이런 게 보여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항포에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거 요거 다 줘. 암기. 요거 암기. 알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입니다. 뭐가 이항분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알겠죠? 문제를 읽고 선생님 얘는 이항분포입니다. 얘는 이항분포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x가 이항분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 문제 적용을 좀 해볼게요. 봐봐. 오늘 이항분포까지만 합시다. 봐봐요. 348번입니다. 몇 개 풀면서 후딱 답을 잡아드릴게요. 348번 와봐. 348입니다.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은 10%로 알려져 있다. 야, 이 공장에서 불량품이 될 확률이 얼마야? 1 확률. 얼마나 얘기야?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물건을 10번 사면 한 번은 불량품이야 뭐 이런 얘기니까. 알겠죠? 여기서 한 개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될 확률은 10분의 1이다라는 걸 준 거죠. 그때 문제 냅니다. 이 공장에서 800개를 가지고 품질 검사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미 독립시행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죠? 왜? 불량품인 확률이 10분의 1인 이 공장에서 800개의 물건을 계속 확인해 갈 거야.
그러니까 불량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을 800번을 반복할 거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불량품의 개수를 x라 하자. 아, 이항 분포네요. 판단하는 이야기 스토리 알겠습니까? 봐봐. 불량품이 10분의 1로 일정한 상태에서 800번 반복하는데 독립시행이야. 그죠? 그때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를 x라 하자. 아, x는 이항 분포야. 이해했습니까? 이건 알겠니? 그럼 x가 이항 분포니까 어떤 상태인데 b 몇 번 반복해? 800번. 한 번 할 때 걔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 이렇게 되는 이항 분포인 거죠. 개념 문제예요. 알겠죠? 그때 뭐 구해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죠? 평균은 공식이죠? NP 80. 분산은요? NPQ 80 곱하기 10분의 9. 어떻게 돼? 72. 그죠? 표준 편차는요? 루트 72,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항 분포임을 정확히 파악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밑에는 350번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유사한 문제들인데 350번을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그냥 산수 문제죠. x가 b 9,p를 따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때 평균의 제곱이랑 분산이 같다. p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거 완전 산수 문제고 어떻게 돼? 평균이 뭔데? np 9p의 제곱이랑 그죠? 분산 뭐야? npq 9pq가 되겠죠. 굳이 q를 1-p가 쓰지 마시고 그냥 밀고 가서 해야죠. 그게 산수 편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세요. 자 그러면 81p 제곱이 9pq니까 9약분 p가 0일 리가 없죠. p가 0이면 다 0이 되니까 그죠? p는 0이 아닙니다. 약분하세요. 결국 9p가 q다라는 거죠. 그죠? 1-p 여기 쓰세요. 9p가 1-p라는 거니까 넘기면 10p가 1 돼서 p가 10분의 1이 옵니다. 알겠죠? 계산이 나왔겠죠. 뭐 이런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별거 없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이고요. 자 여기서 그나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면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이런 식이 뭐냐면 352번 가볼게요. 352번입니다. 칠게요. 352번입니다. 어렵게 만든 첫 번째가 뭐냐면 요 P를 구하는 걸 하나의 문제로 주는 거 아니냐. 알겠죠? 약간 헷갈리니까. 봐봐. 352번입니다. 자,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던지는 시행을 한다. 자, A와 B가 주사위를 각각 한 개씩 던져요. 그때 눈의 차가 1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고, 그죠? 정리할게요. 차가 1보다, 아니구나, 3이구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플러스 1점이 된대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아니면 B가 1점을 얻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이거 정리할게요. 주사위 둘을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죠. 분의, 그쵸? 확률로 정리해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정리하시죠. 30분의 두 눈의 차가 3번 작은 게 뭐 있어? 적을게요. A, B가 있어. 눈이 A, 1 나왔어. 그럼 차가 3번 작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 2, 3까지 가능하겠네. 그죠? 4가 되면 차가 3이니까. 얘가 2가 나왔어. B가 뭐가 나와야 돼? B가 뭐가 나와야 돼? 1부터 출발이죠. 4까지 가능하겠네. 그쵸? 차니까 누가 같은 상관없잖아. 3, 1, 2, 3, 4, 5까지 가능하겠네. 얘가 4면요. 2, 3, 4, 5, 6까지 되겠네. 제일 맞네. 그쵸? 그죠? 3이면 저거 1, 2, 3, 4, 5 맞지? 2, 3, 4, 5 이렇게. 5가 되면요. 3, 4, 5, 6 되겠네. 6이면요. 4, 5, 6 되겠네. 그죠? 맞네 생각보다. 3개, 3개. 3개, 3개. 4개, 4개. 5개, 5개. 10개, 18개, 24개. 24개네요. 3분의 2네요. 얘가 되는 3분의 1입니다. 상황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봐봐. 이 게임을 하면 A가 1점 얻을 확률 3분의 2, B가 1점 얻을 확률 3분의 1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제 이 1차적인 확률 정리했고 이제 문제 볼게요. 이런 짓을
15번 반복할 때 그러면 독립시행이지. 그죠? 매 시행마다 A가 1점 얻을 확률과 B가 1점 얻을 확률이 바뀌지 않은 채 15번 반복해서 독립시행이지 아직. 그죠?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A가 없는 점수의 합에 대한 평균과 평균 기대값과 그 다음에 B가 없는 문제를 2개 낸 거야. 점수의 합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차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잘 봐봐. 자, 선생님 이런 식의 확률을 갖는 짓을 15번을 반복했습니다. 독립시행이네요. 그때 일단 1번을 먼저 볼게요. A가 없는 점수의 합을 X를 할 때 그놈의 평균을 구해서 나왔어. 그죠? 그럼 야 15번 반복하는 독립시행 상황이라서 평균을 묻는 문제니까 이항 분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이거 이항 분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는 거죠? 횟수가 아니잖아. 이게 이항 분포가 되려면 지금 A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A가 점수를 얻는 횟수에 X가 있어야지 이항 분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는 15번 반복한 다음에 A가 얻는 점수의 합이 지금 X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X는 이항 분포가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런 짓을 했을 때 A가 만약에 점수를 10번 얻으면 A의 점수의 합이 얼마야? 10. 그러면 점수의 합이랑 얻는 횟수가 어때요?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 같을 수 있냐면 점수가 1점밖에 얻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B가 이겨도 A가 점수가 깎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게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개념 정확히 잡아야 돼. 독립시행 상황인데 A가 얻는 점수의 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게임의 상황이 A가 한 번 이기면 1점을 딱 얻는 거고 A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점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얘가 말한 점수의 합은 결국 횟수와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왜? 점수의 합이나 횟수나 같은 숫자일 거니까 같은 환경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말한 요 놈을 x를 한다면 x는 이항 분포가 되긴 하는 거죠. 알겠죠? 횟수가 아니지만 횟수와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요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자, A가 놓은 B 15번 중에 A가 점수 얻으면 3분의 2야. 그죠? 그럼 얘가 말하는 평균 얼마야? 2x는. 공식 NP 11A. 그죠? 자, B도 마찬가지. 자, 같은 상황에서 B가 얻는 점수의 합에 대한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B도 1점을 얻고, 그죠?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얘는 이항 분포가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Y가 얘기를 하면 Y도 이항 분포죠. 어떤 이항 분포야? B 15,3분의 1의 이항 분포죠. 그쵸? 얘에 대한 평균은 얼마가 되겠어? 이 Y가 치면 5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얘기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헷갈림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고 정확히 이 상황을 판단해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해결되겠죠? 자, 내가 이 문제에서 좀 변형을 시켜볼게. 자, B는 없애버리고 봐봐.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선생님 게임을 잠깐만 바꿔서 풀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A는 3점을 얻고요. 차가 이렇게 안 되면 A가 마이너스 1점을 얻어요.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알겠죠? 그때 문제는 똑같아. 15번 반복했을 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문제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됐습니까? 그죠? 자, 똑같은 짓을 해서 차가 3번 작으면 A가 3점을 얻고요. 차가 3번 작지 않으면 A가 1점을 잃을 거야. 그때 A가 얻는 점수 합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상황은 아까 똑같으니까 독립시행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서 이제 X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런 짓을 15번 반복했을 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을 X를 하자 그랬어. 그래서 그럼 요 X는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가 아니야? 아니죠. 이항 분포가 되려면 뭐가 X여야 돼? 횟수. 요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봐봐. A가 점수를 얻는 3점을 얻는 횟수를
이번에는 x를 할 수가 없어. 왜? 얘랑 다를 거니까. 알겠죠? 이번에 y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러면 y는 2양 분포죠. 쌤 x는요? 2양 분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y는 2양 분포죠. 이해됐어요? 자, y는 어떤 2양 분포죠? b 15,3분의 1을 따르는 2양 분포가 되겠죠. 그럼 y에 대한 평균과 y에 대한 분산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나한테 묻는 거 뭐야? 이 점수의 합을 x라면 x의 평균을 구하자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x의 평균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x와 y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왜? 우리가 y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y는 np하는 10이야. 이걸 이용해서 구해야지. 그러면 x와 y는 어떤 관계냐? 자,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x는 15번 반복한 후에 a라는 놈의 점수의 합이야. 그죠? 그럼 내가 점수를 정리해 볼게요. x는 점수인데 15번 중에서 플러스 3점이 몇 번 나온 거야? y번 나온 거죠. 이게 횟수니까. 이해났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점은 몇 번 나온 거죠? 15 마이너스 y번 나왔겠지.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3점은 y번 나왔을 것이고 총 15번이니까 얘는 15 마이너스 y번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인 점수의 합은요. x는 3y 더하기 아니구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죠? 결국 이 x는 정리하면 4y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풀어보면요. 자, 나는 ex를 구하는 거니까 ex를 구할 건데 x를 바로 못 구하니까 ex는 4y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죠? 정리하면 평균의 성질상 다 뺄 수 있죠. y가 10이었으니까 평균이 그렇죠? 10 넣어버리면 40 마이너스 15니까 25가 정답이다. 이놈의 정답은 25이다. 여기 했었겠죠. 알겠습니까? 쌤이 아까 얘기한 이항포의 가장 어려운 한 가지가 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횟수 x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공포에 대한 공식만 적용을 잘하면 풀리겠지만, 알겠죠? 문제를 읽다 보면 뒤로 가다 보면 그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아닌 다른 곳에 x가 잡혀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횟수를 정리한 다음에 연결을 지어서 풀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이항공만 하고 여기 348번부터 359번까지만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2개밖에 안 되네요. 알겠죠? 요것만 잘 풀어오시고요. 알겠죠? 앞쪽에 좀 밀린 것들 좀 하세요. 주말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섰다가 또 하시죠. 아무것도 같다고요.